혹시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생각해서 단백질이 좋다니까,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매일 계란을 드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그 계란 옆에 무심코 놓인 세 가지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란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거품 오줌, 옆구리 통증, 붓기, 피로감. 혹시 이런 증상이 최근 들어 생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병원 침대에 눕지 않도록 지켜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28년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국내 대형병원 신장투석센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큰 병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드시던 음식 때문에 콩팥을 잃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빨리 알려야겠다고.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다짐의 결과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엄청난 작업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간처럼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잃은 콩팥 기능은 그냥 그대로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콩팥이 망가지는 데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콩팥이 60%, 70%가 망가질 때까지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 쉽게 말해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속도는 40대부터 매년 1%씩 자동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콩팥 기능이 이미 20에서 30% 떨어진 상태입니다. 동시에 위장의 소화 능력도 간의 해독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리 능력을 초과한 독소와 노폐물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콩팥의 세밀한 필터를 막고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이 바로 그 위험한 주인공들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삶은 계란과 우유 또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놀라셨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 먹고 나서 우유 한 잔 마시는 것을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뼈에도 좋고 단백질도 2배로 챙기는 완벽한 조합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콩팥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고농도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에서 만나면 특히 60대 이후 위산이 약해진 환경에서는 옥살산 칼슘 결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체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반복하면 모래알이 점점 뭉쳐서 결국 콩팥 안에 날카로운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칼슘 과잉 상태가 콩팥의 세뇨관에 칼슘 덩어리를 직접 침착시키는
신장 석회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콩팥은 돌이킬 수 없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경북에 사시는 71세 이 어머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뒤로 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칼슘을 강화했다는 두유 2팩을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잘하신다. 그렇게 드셔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칭찬을 하니 더 열심히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드셨는데 어느 날 소변에서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다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타지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옆구리가 쑤시고 미열이 생기면서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양쪽 콩팥에 크고 작은 결석이 무려 6개나 발견됐고 콩팥 조직 자체가 칼슘 침착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신장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뼈를 지키시려다 콩팥을 잃으실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먹은 게 문제였나요? 여러분, 단백질과 칼슘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른 단백질과 고농도, 칼슘을 동시에 매일 공복에 섭취하면 콩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나 칼슘 강화 음료는 최소 2시간 뒤에 드십시오.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주변에 골다공증으로 칼슘 챙기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콩팥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삶은 계란과 짠 밑반찬, 젓갈, 장아찌, 짠 김치,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오징어 젓갈, 갓김치, 깍두기, 장아찌,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반찬으로 곁들이기에 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퍽퍽한 계란을 짭조름한 젓갈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것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하고 무서운 습관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인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인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60대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나트륨 덩어리인 짠 반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고나트륨 음식은 콩팥의 혈압을 높이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 세포를 서서히 괴사시킵니다. 계란의 인 부담과 젓갈의 나트륨 부담이 동시에 콩팥으로 쏟아지는 것, 이것은 이미 낡아 있는 콩팥 필터의 2배의 하중을 한꺼번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67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으로 아침이면 어김없이 텃밭에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삶은 계란 2~3개와 직접 담근 짠 깍두기, 오징어 젓갈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직접 농사지어 담근 것들이니 믿을 수 있고 계란까지 챙겨 드시니 이보다 좋은 식단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부터 발목과 발등이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아래가 퉁퉁 붓는 것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소변 볼 때 거품이 계속 생기고 없어지지 않자 겁이 나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고 단백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매우 높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콩팥이 이렇게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식단을 여쭤보고 즉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란의 인과 짠 반찬의 나트륨이 조합이 수년간 쌓여 박 어르신의 콩팥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는 반찬은 반드시 저염 반찬이어야 합니다. 간을 맞추고 싶으시면 소금 대신 허브, 후추, 참깨 등을 활용하십시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숟가락으로 소금 1티스푼 정도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만 그 절반이 들어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삶은 계란과 고단백 쉐이크 또는 프로틴 보충제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가 크게 유행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 계란도 먹고 프로틴 쉐이크도 마시면서 더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콩팥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콩팥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질소, 노폐물, 특히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조금 드시면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란 2개에 프로틴 쉐이크까지 한 번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으로 쏟아지는 질소, 노폐물의 양이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작은 하수구에 2개의 강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의 사구체가 손상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생깁니다. 단백뇨는 만성 콩팥병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3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를 결심하시면서 단백질을 매일 체중 1kg당 1.5g씩 먹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하셨습니다. 몸무게 70kg이시니 하루 10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시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3개와 유청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 1스쿱,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를 드셨습니다. 석 달 뒤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많아졌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머리가 자주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독증이 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60세 이후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계란을 드시는 날 프로틴 쉐이크는 드시지 마십시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을 드신 날은 건너뛰거나 최소 4-5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60대 이후에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이면 충분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진짜 내 몸에 맞는 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그럼 계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걱정되셨다면 지금 당장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계란은 여전히 60세 이후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저는 오늘 계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란의 진짜 힘을 200% 끌어내려면 옆에 있는 잘못된 친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잘못된 장비와 잘못된 팀원을 만나면 제 실력을 못 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계란 옆에 서는 음식만 바꿔주시면 계란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혈관을 맑게 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를 내는 진짜 좋은 짝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슘 함량이 있으면서도 흡수율이 우유보다 훨씬 낮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하거나 볶을 때 브로콜리를 함께 넣어 드십시오. 영양소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계란 요리를 할 때 마늘 한두 쪽을 다져 넣으시면 맛도 풍부해지고 콩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아 콩팥에 부담이 없는 채소이면서 풍부한 식이섬유가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삶은 계란 옆에 양배추 쌈을 곁들여 드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영양소가 훨씬 천천히 고르게 흡수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노폐물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아 훨씬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야 콩팥에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숙으로 오래 삶아 드십니다. 그런데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검푸르게 변합니다. 이것은 황화철이 생성된 것으로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소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60대 이후 위산이 적은 위장에서는 이것이 위장에서 긴 시간 머물면서 오히려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날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살모넬라 감염 위험 외에도 계란 흰자의 아비딘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 탈모, 피부 문제,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8분 반숙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계란을 넣은 뒤 정확히 8분 후 건져서 찬물에 1분간 식히십시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가운데가 촉촉하게 크림처럼 익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계란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완숙보다 40% 빠르고 노른자의 레시틴, 루테인 같은 핵심 영양소가 열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가장 작습니다. 계란을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후 관리입니다. 첫째, 식후 20에서 30분 후 천천히 걷기.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켜 줍니다. 10에서 15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을 분해하면 요소 같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물이 충분해야 이 노폐물을 콩팥이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30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십시오. 단, 콩팥 기능이 이미 나빠지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콩팥이 나쁜 경우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식후 바로 눕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속 음식 정체를 일으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적어도 식후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칼슘 강화 음료는 신장 석회화, 콩팥 결석, 계란과 짠 밑반찬은 나트륨 과부하, 콩팥 혈관 손상, 계란과 고단백 보충제는 질소 노폐물 과부하, 단백뇨,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일상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계란 옆에 두던 음식을 오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소한 한 가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이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느냐 아니면 투석실 의자에 앉아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이미 오늘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